좋은 상품 몇 개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시영 박사가 추천하는 발이 편하면 온몸이 편하다고 합니다. 신발의 밑에 까는 깔창인데요. 여러 가지 통증 같은 걸 잡아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밑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애국 기업이에요.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자유일보의 사설입니다. 동아일보의 사설도 선관위에 대해서 다 쓰고 있는데요. 언론들이 선관위에 대해서 앞다퉈 쓰고 있습니다. 우선 자유일보 사설 읽어드립니다. 제목이요. 10개월여 남은 총선 선관위 정상화 시급하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현재 국민으로부터 최대 불신을 받고 있는 국가기관은 어디인가?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다. 대법원은 한 국가 공동체의 선악, 시비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판단한다. 대법원이 잘못되면 공동체의 법과 질서도 함께 무너진다. 일단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질서 유지에 대법원만큼 중요한 부서가 선거관리위원회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제도다. 단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쪽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그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이 붕괴되면 사회 공동체도 붕괴된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정이 드러날 경우 총선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무효화된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로 원구성이 되어 제정된 법률들도 당연히 무효화된다. 이것이 국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의제의 원칙이다. 이 때문에 3권이 분립된 국가의 5부 요인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꼽힌다. 선관위원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현 선관위에 대한 국민 불신은 이미 목젖까지 치올라 있다. 21대 총선에서 수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지만 각종 의혹을 속시원히 풀어준 적이 없다. 설사 부정선거가 없었다 해도 주권자 국민의 합리적 의무는 열심히 해명해 주어야 마땅하다. 우리 선관위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능력도 중립성도 상실했다. 소쿠리 투표를 비롯해 각종 의혹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것은 물론 도리어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적폐청산 구호는 허용하고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플랜카드는 금지하는 등 선관위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선관위는 북한에 해킹당한 서버를 계속 숨기고 있다가 마지못해 국정원 조사를 허용했다. 국정원이 해킹 사실을 통보했지만 선관위는 통보받은 적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선관위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7건 중 6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시비에 휘말렸다. 무능과 무책임이 이 정도라면 10개월여 남은 내년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선관위 정상화는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자유일보에서 선관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요. 동아일보에서도 오늘 날짜로 두 개 다 오늘 날짜입니다. 지적을 했는데요. 동아일보 사설 그대로 또 읽어드립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 무더기 채용 의혹 특혜 여부 수사해야 이런 제목인데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들이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석 사무차장을 비롯해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제주선관위의 신우영 상임위원 등 4명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어제는 세종선관위 상임위원 1급으로 퇴직한 A씨, 경남지역 선관위에서 일하는 과장 3급의 자녀도 경력직에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전현직 간부 자녀 채용은 6건에 달한다. 이 중 2건은 전현직 고위 간부가 본인 자녀의 채용을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박 사무총장에 따른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선관위 경력직 9급에 채용됐는데 박 사무총장은 딸 채용 당시 사무차장으로 채용을 승인한 최종 결재자이다. 결재자였다. 대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 전 사무총장도 사무차장 시절 자신의 아들 경력 채용을 최종 승인했다. 자녀의 채용을 셀프 결재한 셈이다. 선관위는 어떤 특혜도 없었다. 경력직은 원거리에 배치돼 인기가 높지 않다 등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전현직 사무총장, 사무차장, 상임위원 등 고위직의 자녀가 한둘도 아니고 여러 명 경력직에 채용된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 또 이들의 자녀들은 경력직 채용을 거쳐 지방 공무원에서 국가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채용 과정에서 어떤 사전 정보 공유나 면접 등에서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선관위는 뒤늦게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선관위 재직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한다. 그러나 셀프 감사, 셀프 조사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선관위 스스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해 채용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게 독립적 위상을 확보하는 길이다. 자, 이렇게 두 사설을 소개했습니다. 둘 다 5월 24일자 사설인데요. 자유일보 사설은 선관위 정상화 시급하다고 하면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초점을 맞췄고요. 물론 이제 그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시비도 말미에 다루고 있습니다만, 동아일보는 부정선거보다는 고위직 자녀 무더기 채용 의혹에 선관위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죠? 자유일보와 동아일보. 그래서 저희들이 조중동 아쉽다. 왜 부정선거에 대한 이 관심이 이렇게 없느냐. 그러면 제가 뽕평에서도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조중동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관심을 안 보이려면 부정선거가 없다는 취재를 해주세요. 없었다고 자신해요?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게. 자, 취재를 했더니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분석 기사나 사설에 쓰세요. 부정선거가 없는데 왜 이봉규 같은 놈들 왜 떠드느냐? 이렇게 사설에 쓰세요. 그거 못 쓰잖아. 왜냐하면 냄새들은 다 맡고 있고 증거들 나온 거 보니까 섬뜩섬뜩하거든.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왜냐하면 조중동에서 부정선거를 밝히는 순간 큰 소용돌이가 날 거를 두려워해요. 무슨 소용돌이? 일단 선거 다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 사람 사형당해야 돼요. 부정선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혼란이 올 게 두려워.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을 뭐 개, 돼지로 여깁니까? 부정선거 밝혀줘도 혼란 상황 안 옵니다. 우리 뭡니까? 자유우파 시민들이요. 한문에서 수십만 명 모여도 집회하잖아요. 사고 안 나요. 사고 난 거 보셨어요? 죽창을 찌릅니까? 경찰차를 때려 부시기를 합니까? 민노총애들은 죽창으로 찌르고 경찰차 부식 무너뜨리고 이런 거 하지, 민노총애들. 그 다음에 좌파 시위는, 애국 우파 시민들은 안 해요. 민노총애들은 노상방뇨하고 술판 버리고 강하면 점거하지. 자유우파 시민들 안 그래. 자유우파 시민들 믿으세요. 그리고 보도하시기 바랍니다. 취재하세요. 근데 뭔가 부정선거가 있긴 있는 것 같으니까 사설에서 이제 특혜 채용 시비 이거 가지고 이제 때리는데, 이거라도 다행입니다. 선관위 여태까지 그렇게 세게 때리지도 않았어. 선관위가, 국회의원들은 선관위를 무서워해요. 금배지 떨어질까봐. 근데 조중동은 왜 무서워하는 겁니까? 조중동 출신들이 국회의원 빠지단 사람 많지. 지금도 있고 전직 국회의원들 많고 현직도 많지. 이낙연이가 동아일보 출신이고요. 조선일보 출신도 많고, 중앙일보 출신도 많고, JTBC 출신도 민주당의 대변인 하고 있고, JTBC 앵커 출신도 수두룩 닭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까? 하여튼 이 같은 날 사설에서 선관위를 때렸는데 자유일보와 동아일보의 이제 온도차를 느낄 수 있고요. 10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자유일보의 사설대로 선관위 정상화 시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선관위가 정상화 안 되면요, 또 부정선거 들어와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 총력전 벌인다는 거 뽕평에서 했습니다. 1,500만 명이 댓글 부대 동원하고요. 한국 정치에 개입하고 댓글에 개입하고, 그 다음에 팔로우 더 파티, 선거에 개입한대요. 이지용 교수가 일가를 했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고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부정선거 당하면요, 그냥 물러나야 돼요. 180석 또 먹으면, 이번엔 180석 안 먹겠지. 한 170석, 165석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그래도 압도적인 다수당 아니에요? 그리고선 막 주물를 거예요. 감당 못 한다니까. 선관위 정상화 시급합니다. 제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수사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안 하면 당한다니까. 4.15 총선 전에 기억하시죠? 이봉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십 번 얘기했는데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4.15 총선 당했잖아요. 이번에 또 얘기합니다. 10개월 전서부터, 벌써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또 당하고선 그때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조중동 뭐라고 할 거예요? 국민의힘 뭐라고 할 거예요? 국민의힘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졌다? 개나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능력이 없어서 진 줄 아세요? 부정선거에 당했잖아. 진짜 부탁합니다. 국민의힘. 나 부탁 안 해. 국민의힘은. 그래도 저것들을 찍어달라고 부탁해야 되나? 부정선거는 당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 검찰, 대통령실 부탁드립니다. 수사해주세요. 국민의힘은 제도라고 바꿔라. 제도. 대만이 그래서 바꿨어. 부정선거 시비 있으니까 수개표로 바꿨어. 투표 한 자리에서 투표 시간 끝나면 개표해. 수개표로. 대만이 바뀌었어. 대만이 뭐 디지털 이런 게 모자라서 바꾼 줄 알아? 에이고, 반도체 우리보다 나아 거기가. 왜 바꿨겠냐? 부정선거 타니까 바꿨어. 대만만도 못해요. 징글징글하다 진짜.